2014년 3월 3일 새벽 3시경입니다. 강서경찰서 강력 2팀 당직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요. 그때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강서경찰서 강력팀 전체가 비상에 걸리죠. 신고자는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한 건물의 경비원이었는데요. 건물 안에 한 남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건물 안에 피를 흘리고 있으면은 이게 우리가 흔히 말했듯이 뭐 살인 뭐 현장은 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이었는데요. 가보니까 119가 먼저 도착해 있었고 남성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 현장에는요, 사망한 남성의 아내가 놀래서 울고 있었고요. 피해자는 그 건물주인 박 사장이라는 분이셨는데요. 무려 3천억대의 자산이 있던 재력가였습니다. 3천억이면 3천억 얼마나 큰 부자인 거야? 이 박 사장 명의의 건물만 해도 네.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땅값 비싸다는 그 강변 주변 땅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도 큰 빌딩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고요. 여러 채. 그 사건 현장 주변에 있는 건물들도 상당수가 박 사장 명의의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100% 돈이나 뭐 원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네. 사무실 내부에는 CCTV가 있었는데요. 네.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외출했던 박 사장이 사무실로 들어오는데 바로 그때 괴한이 한 명이 뒤따라 들어옵니다. 바로 뒤에서요? 그 괴한이 손에 둔기를 들고 뒤따라 들어와서는 박 사장을 향해서 휘두르는데 그 순간 인기척을 느낀 박 사장이 뒤로 돌아서 막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둘이 이렇게 몸싸움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점점 범인이 박 사장한테 힘이 밀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이제 뭔가를 꺼냅니다. 그게 바로 전기 충격기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얘기 아니라 이미 이것까지 챙겼다는 거는 안 됐을 시에 또 쓰기 위한 계획 범죄 아닌가요, 진짜로? 쓰러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앞서서 그런 건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괴한이 전기 충격기로 피해자를 제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쓰러진 피해자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가지고 그걸 살해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부검을 한 결과 머리에 15군데의 상흔이 발견됐다 그래요. 야, 15번 정도면 뭐 작정하고 달려드는 거네, 그럼.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사건은 자료를 받아가지고 같이 분석을 했었는데 그때 그 난 상처가 손도끼로 내리치고 도끼로 15번을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죠. 손도끼로 15번 내리치고 이건 너무 잔인하다, 이거. 손도끼가 갑자기 와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뭐 돈을 노린 건가요? 처음에 형사님들도 보니까 박 사장의 지갑에 돈도 전부 그대로 있었고요. 그리고 금품을 훔친 흔적도 전혀 없었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사무실에 금고가 있었는데 네. 그 금고도 멀쩡했다 그래요. 그러면 뭐 원한 치정, 그러니까 약간 그 어떻게 보면 뭔가 복수에 대한 뭐 그런 건가? 그래서 일단 강서경찰서 강력 7개 팀이 새벽에 전부 소집이 됐고요. 전부. 현장 감식, 뭐 가족 탐문 수사, 인근 CCTV 분석 등 각 팀별로 수사가 동시에 진행이 됐고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 내부와 네. 건물 주변에 있는 CCTV를 범행 시간 전으로 해서 꼼꼼하게 확인을 했는데요. 네. 그때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사건 현장인 건물 밖에 있는 CCTV인데요. 괴한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지금 건물로 향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반대편에서 들어가네. 여기는 건물 내부 CCTV인데요. 아까 그 남성이 3층에 있는 박 사장 사무실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 장면은 그 사무실에서 박 사장을 아까 전기 충격기로 제압하는 순간이고요. 불꽃이 저거네, 불빛이네. 실제 사진이에요. 그게 실제로 다 과정이 다 찍혔어요? 네, 맞습니다. 다 찍혔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나서 범행을 저지른 후에 뭔가 행동을 하는데요. 그 강도 사건처럼 꾸미려고 이 바닥에 막 돈을 뿌리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야, 참. 그리고 유유히 현장을 벗어나는데 그 뒤로 손도끼 숨기는 게 보이시죠? 아, 저게 손도끼야. 저거 다 찍었구나. 그래서 형사님이 저 까만 옷 입은 남자 있잖아요. 네네. 저 사람을 유력한 용의자라고 특정한 뒤에 본격적으로 용의자의 행적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용의자가 마지막으로 간 곳이 인천의 한 박물관 앞이었는데요. 그 박물관 외벽에 그 유일하게 CCTV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치, 박물관은 보통 외벽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박물관 외벽. 그렇습니다. 화질 왜 이래? 이거예요. 아, 이거 이거. 화질이. 얘 하나도 안 보이네. 근데 이제 새벽 3시가 다 된 시간에 산속에 저렇게 움직이는 불빛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아, 그렇지. 제가 산속이야? 그러면은 아까 그 택시를 많이 갈아탄 그 범인이 저 산속으로 휴대폰 후레쉬를 비추면서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네,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야, 저 작은 불빛을 어떻게 찾아내셨대? 대단하시네 정말. 그래서 저곳에 가봤더니 산속에 집 한 채가 덩그러니 있었는데요. 그 집 뒤쪽에서 뭔가를 불에 태운 흔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은 거 보면 도끼 말고 태울 게 없지 않아요? 자기 옷. 입었던 옷. 그 다 이 증거 인멸하려고. 그렇겠지, 옷. 전기 충격기. 열쇠 꾸러미도 있었고요. 뭐 작은 조그마한 타담한 기계도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전기 충격기였습니다. 와, 나 혹시나 했는데 진짜 전기 충격기를 태웠다고? 그리고 곧바로 용의자의 신원이 밝혀집니다. 거기가 아무것도 없는 산속이잖아요. 네. 이건 여기를 모르는 사람이면 절대 올 수 없는 집이에요. 네. 그래서 그 주변 부동산을 딱 탐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 전에 신 씨라는 남성이 그 월세로 얻었다는 거예요, 거기를. 1년 전에요? 1년 전에요. 그래서 신 씨 주소지를 확인해서 CCTV를 딱 봤더니 범행 당일날 입었던 옷을 똑같이 입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신 씨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 딱 걸렸네. 그 완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 씨를 피해자로 특정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뜻밖의 문제가 생깁니다. 아, 이거 봐. 아니야, 범인이 아니야 그 사람이? 그게 이제 신 씨가 사건 발생 3일 뒤에 중국 청도로 출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도피한 겁니다. 그쵸, 도망간 거네, 진짜로. 네네네네. 뉴스 같은 데 보면 송환하는데 뭐 되게 오래 걸리고 그렇죠, 오래 그렇죠. 걸리고 뭐 여러 가지 법이 내부에서 있더라고요. 그 이제 범죄자 인도 조약이 또 다 돼야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래서 신 씨의 빠른 검거와 송환을 위해 서장님께서 직접 친필로 공조 수사 요청서를 써서 중국 공안에 보내기까지 하셨다고 그래요. 그게 잘 됐나? 네, 그리고 우리 강력팀 형사들은 신 씨의 범행 동기를 계속 밝히기 위해서요 수사를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신 씨 통화 내역이 좀 너무 이상했었습니다. 통화 내역이요? 또 뭐가 발견됐나? 뭐 그게 뭐가 있었던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 신 씨하고 박 사장과의 주고받은 통화 기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까지 예상했던 그쵸? 돈도 안 훔쳐가고 또 원난이겠다 생각했는데 그 아는 사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통화를 해야 우리가 뭐 아는 사이자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 제3자가 청부 살인을 의뢰했을 가능성, 동기도 없는 상태에서 수많은 계획이 들어갔다면 청부 살인의 의혹을 갖고 이제 수사를 전개를 해야 되죠. 그럼 도대체 누가 그런 걸까? 그래서 신 씨의 통화 목록을 모두 뽑아봤더니요 여러 개의 전화번호가 나왔는데 그 중에 범행 전후로 해서 총 8개의 전화를 주고받은 번호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거 수상하다. 8번이나요? 그래서 그 번호를 조회해 보니까 선불폰인 거예요.
보통 그렇지. 대포폰으로 쓰는 예. 선불폰. 야, 이러면 엄청 복잡해지는데. 그렇죠. 그런데 통화 내역 중에 그뿐만이 아니고 수상한 번호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어떤 그 신 씨가 중국으로 출국한 뒤에 신 씨에게 몇 차례 수신된 전화번호가 하나 있는데 그게 02로 시작되는 일반 번호였습니다. 02요? 02. 서울 지역 번호잖아요. 그럼 서울 지역 번호인데? 서울 지역 번호. 뭐 가정집 그렇지. 집 전화 아니면 회사 회사 번호. 전화. 그렇죠. 이게 유선 전화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자 서울에 있는 한 공중전화 번호로 확인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중전화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요. 네. 그게 우리가 근무하는 강서경찰서 바로 건너편이었습니다. 어? 그 전화가 걸려온 시간대에 그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공중전화를 이용한 남성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 CCTV를 역추적해서요. 예, 예. 전화를 걸고 나온 그 남성의 동선을 다시 이렇게 쫓아가서 거꾸로 쫓아간 그 거죠. 사람의 거주지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 거주지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오, 다 됐네. 그 사람을 확인한 순간 진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왜? 남자요? 아주 많이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TV에서도요. 지금부터 TV에 많이 나오는? 그 사람을 윤 씨라고 특정하겠습니다. 네네네. 그 윤 씨가 누구냐면 화면으로 같이 보시죠. 공중전화에서 신 씨에게 전화를 걸고 나왔던 사람이 바로 이 시의원인 거죠. 박 사장이 살해됐을 당시에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네. 근데 웬 장부 하나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장부에서 박 사장이 돈을 주고받은 사람, 접대한 사람, 그 사람들 이름이 쭉 적혀 있는데 거기에 윤 의원 이름이 딱 있었습니다. 아, 장부가 나왔구나. 접대를 받았구나. 관계가 있었네. 어쨌든 간에 그 박 사장과 윤 의원의 관계가 그 리스트가 거기 있으면. 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금고에서 이런 것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다른 게 또 있어요? 차용증 차용증. 2억 원. 차용이 누굽니까? 아까 그 의원 이름. 그렇습니다. 야 뭐야 그 한 번이 아니네. 자 2억 원 정도로 처음에 적었는데 이걸 다 더해보면 2천만 원, 1억 원, 2억 원, 3억 2천이 더하면은 5억 그렇죠. 2천이네. 박 사장한테 빌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총 5억 2천만 원을 박 사장으로부터 이 윤 의원이 빌렸고요. 네. 박 사장이 건물 여러 개 갖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 중에 몇 개를 용도 변경을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용도 변경은 서울시의 결정과 허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현직 시의원인 윤 의원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커넥션이 있었네. 이제 뭔가 잡힌다. 나온다 이제. 네. 그런데 윤 의원이 건물 용도 변경을 못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 박 사장이 빨리 용도 변경을 해주거나 빌려준 돈을 갚아라. 네. 그렇지 않으면 다 터트려서 너 정치 생명 끝내버리겠다. 그렇게 압박을 계속 해오는 겁니다. 아이고 네. 참. 그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때가 3월이잖아요. 사건이 발생했을 네. 때가 3개월 후인 6월 4일이 지방선거가 있는 시기입니다. 시기입니다. 선거가 그러니까 얼마 안 이제 남았구나. 선거를 바로 앞두고 자기는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만약 아사히 알려지런다 한다면 100% 낙선되고 아 이런 장면 영화에서 너무 많이 그러니까 봤는데. 영화에 나오는 네. 건데. 진짜 코너에 몰렸네. 결국 이제 자기 손에 피를 묻힐 수는 없겠죠. 범행을 저지르는 것 자체도 부담이 될 테고. 그래서 청부를 했다. 이렇게 이제 가닥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윤 의원은 그 신 씨, 이를 범행한 신 씨랑 어떤 관계이길래 이렇게까지 청부를 할 수 있는지. 그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둘이 아주 친한 친구였대요. 아이? 안지도 한 10년 정도 됐고요. 가족들 간 왕래가 할 정도로 아주 친한 절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22일 중국에서 신 씨가 체포가 됐는데요. 체포가 됐구나. 네. 바로 중... 아 중국에서? 2달 만에 중국에서 신 씨를
찾고 체포를 합니다. 와. 그 일주일 단위로 신 씨가 중국에서 썼던 뭐 카카오톡 같은 거 있거든요. 그 IP를 다 추적해가지고 SNS를 다 추적해서. 네, 추적해서 IP를 추적해서 중국 공안한테 계속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공안이 그걸 활용해가지고 이제 공조 수사를 해서 이제 잡았는데 딱 잡아왔다는 소리를 듣고 아 살아서 검거돼서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가 본 게임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신 씨가 있어야 모든 게 이제 네. 풀어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체포했다고 해도 또 송환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또 기다려야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또 스트레스 받고 피가 마르는 게임이 또 계속 시간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신 씨도 신 씨지만 그 윤의원을 빨리 검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렇죠. 네. 당시 윤의원의 선거 사무실이 강서경찰서 바로 맞은편에 있었거든요. 검찰서 바로 맞은편에. 야, 참. 그 호랑이 굴 바로 앞에 뭐 버젓이 있네. 그럼 경찰서 앞에 출근할 때마다 사무실을 보면 아마 현수막도 엄청 기호 몇 번과 함께 붙어 있었을 텐데. 그럼 문구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발로 뛰겠습니다. 그렇죠. 뭐 있잖아. 어. 강서를 세 개로 이렇게. 됐죠. 일단 신 씨만 들어와 봐라. 넌 끝이다. 진짜. 그런 마음이 어떻게 간절했습니다. 표현을 못 하고. 진짜 정말 그렇게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시간들이 이어지는 중에 신씨 체포 소식을 듣고 꼬박 한 달을 더 기다린 6월 24일 드디어 신 씨의 한국 송환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으로 바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 씨를 보자마자 네. 갔던 우리 형사님들 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 깜짝 놀랐다고요? 왜요? 왜요? 저 멀리서 공안이 신 씨의 양쪽 팔짱을 끼고 걸어오는데 얘가 막 절뚝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 조선시대나 찰법한 그 족쇄 있잖아요. 네. 그거를 차고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또 얼마나 오래 찼던지 쇠도 올라가지고 빨갛게 부풀어 있고 족쇄를 좀 안타까운 상황이 알고 봤더니 신 씨가 중국 공안에 잡혔을 때 그 자살 시도를 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겠지. 근데 뭐 도주나 자살 시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네. 아 자살 시도를 해서 이제 더 위험하니까 무슨 일이 벌지 모르니까 그렇죠. 발도 묶은 거구나. 네네. 네. 그것도 이제 한 번이 아니라 한 4번 정도 시도했다고 합니다. 4번이나요? 네. 아니 그럴 사람이 왜 범행을 저질러 가지고? 아 왜 진짜 그랬대요? 기가 막히는데요. 네. 형사님들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자살은 윤 의원이 시킨 일이었답니다. 자살도? 자살하라고. 아니 어떻게 자살을 시킬 수가 있지? 그것도 4번씩이나. 네. 그 윤 의원이 신 씨에게 박 사장을 이제 살해한 다음에 중국으로 도망을 가라. 만약 거기에서도 잡히면 목숨을 끊어라. 그다음에 처자식은 내가 책임질게라고 했다는 겁니다. 처자식. 너가 가야 네 가족이 살 수 있고 그렇지. 내가 다 책임져줄게. 책임져줄게. 단 네가 책임져주고 가라. 맞아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소감 받으러 이제 직접 가신 거죠? 네네. 그래서 처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이 신 씨와 마주한 형사님 한 분이 처음으로 던진 한마디 뭐였을까요? 고생했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 고생했다. 그때 고생했다라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펑펑 울더라고요. 근데 우리 국적 비행기에서만 그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중국 땅에서는 그렇죠. 안 되거든요. 비행기 안에 타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 영화로 이제 봤어요. 우리 비행기에 태우고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에 저희 팀장님이 그랬죠. 누가 그랬니? 그랬더니 그 신 씨가 윤 의원이 다 시킨 거예요. 그렇게 딱 자백을 하는 겁니다. 바로 자백을 하는구나. 바로 순순히 풀었구나. 고생했다 그 한마디 형사님의 그 말이 다 이야기를 입을 하니까. 열게 되고 연합된 거기서 거죠. 이제 윤 의원이 신 씨한테 한 7천만 원 정도 빌려줬다고 했잖아요. 그걸 갚지 않아도 되니까 대신 박 사장을 죽여줘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박 사장이 사무실에 들어오는 시간, 뭐 살해 방법, 범행 도구 전부 윤 의원이 알려줬다. 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시키는 대로만 한 거네요. 그야말로. 당시 신 씨의 현장 검증 장면을 통해서 윤 의원이 쓴 살인 시나리오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시나리오가 있다고? 시나리오가 있어졌다고요?
대기하고 그러면 여기서 대기한 이유는? 여기서 그 사무실 가까이 보이니까 그리고 여기 있으면은 노인이 출전하는 게 보이니까 여기 와서 어떻게 했어? 주먹이 잡힌 상태에 그다음에 몸싸움을 하다가 앞까지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도끼를 빼앗겼습니다. 제가 중에 몸을 두 번이나 정도 감염했습니다. 지갑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지갑을 빼낸 거야? 지갑을 빼냈어요. 지갑을? 천 원짜리 몇 장 있는 거 보고 다시 버리고 그걸 차용증을 첨부했습니다. 오늘 천 원짜리가 있길래 이게 차용증이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여기는 이 골목을 갈아엎는 왜 이걸 부른 거야? 이제는 뭐 하나라고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매일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아마 자기가 먼저 동선을 파악해놓은 것 같습니다. 다 윤희원이 알려줬다고? 네. CCTV가 없는 것도 동선도 다 윤희원이 파악을 해서 알려줬다는 거구나. 야, 근데 뭐 신씨가 술술술술 뭐 다 말하네요. 그러게 그냥 바로. 그냥 그렇죠. 이제 뭐 그렇게 배신당했는데 더 이상 뭐 봐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놀라운 건요. 네. 이 엄청난 살인의 계획을 무려 1년 전부터 실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놈이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 네, 그래서 그 신 씨는 윤희원이 시키는 대로 매일같이 박 사장 사무실에 이제 근처를 배회하면서 살해할 기회를 계속 엿봤던 거예요. 근데 매번 이제 마음이 약해지니까 실패하고 돌아오고 했던 거죠. 박 사장을 덮칠 때도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달려들나 봐요. 그래서 살해 직전에 CCTV를 보니까 그 근처에서 계속 담배를 피면서 망설이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할까 말까를. 네. 결국 뭐 살인을 하긴 했지만 박 사장이 공격할 때도 뭐 힘으로 밀리고 굉장히 어설퍼 보였어요. 그때 멈췄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멈췄어야 그렇죠, 멈췄어야 되는데. 그때 멈추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 씨가 모든 걸 자백을 다 합니다. 그리고 형사님들이 윤희원을 체포할 수 있었다고 해요. 야, 멀리 안 가서 그냥 발 앞에니까 가깝게 갔겠네. 걸어서 갔겠네요. 의원은 60대 재력가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 변경을 위한 로비 자금 수억 원을 받았다가 일처리가 지연되자 10년지기 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체포 당시 윤희원은 뭐라고 하던가요?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네? 그러면서 혐의는 부인했다 그래요. 당연히 그렇겠죠. 아니 신씨가 다 말했는데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그러게. 얼마나 뻔뻔하냐면 신 씨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강도를 저지른 중에 우발적으로 박 사장을 살해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다 쏙 빠진 거네요. 그 얘기만 들어보면. 그렇죠. 그렇죠. 철저히 신씨를 이용한 거네. 그냥 이용한 거야. 나중에는 묵비권 행사하고 법정에 가서 자신의 이제 무죄를 밝히겠다고 입을 싹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윤희원이 입을 열지 않고 버티고 있던 그때 윤희원이 교사범이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뜻밖의 확보를 합니다. 야, 우리 그 결정적 증거 때문에 증거가 우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뭐예요? 그 저희가 사무실에 있는데 갑자기 직원 한 명이 털레벌떡 뛰어오더라고요. 네. 신 씨가 담당 형사를 급하게 찾고 있다. 네. 신 씨가? 네. 신 씨가 담당 형사님을 급하게 찾고 있다라는 거는 신 씨가 뭔가 갖고 있는 건가? 뭐 결정적 단서를 갖고 있는 그러게. 거 진짜. 그래서 곧바로 유치장에 있는 신 씨에게 뛰어갔더니 신 씨가 무언가를 건네줬답니다. 형사님한테? 네, 결정적 증거. 자, 요겁니다. 이거 뭐지? 칫솔이잖아. 칫솔? 칫솔인데 왜요? 신 씨가 유치장에서 쓰던 칫솔인데요. 자, 뚜껑을 열면 뚜껑 한번 열어.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있습니다. 뚜껑 열면 있어요? 오. 뭐가 있어?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영화 거지. 같아. 종이가 말려 있죠.
뭐라고 이렇게 했어? 절대로 쫄지 마라. 그리고 지금은 무조건 묵비권. 기억해. 지금 저들이 가진 증거는 네 진술뿐이야. 이거 윤 의원이 보낸 거네. 네. 윤 의원이 쓴 게 맞습니다. 칫솔에 어떻게 쪽지를 넣어놨을까 궁금하실 텐데 네, 유치장에는 이제 수감자들이 공동으로 쓰는 세면장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칫솔들 피해자들별로 칫솔을 쭉 걸어놓는데 이제 자기 이름을 다 써놓거든요. 피해자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름을 다 써놓거든요. 근데 그 신 씨 칫솔 안에 그 쪽지를 적어서 윤 씨가 넣어놓은 거죠. 이게 보면 어리석은 거죠. 정말 어리석은 증거를 자기가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뭐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된다라고 협박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네. 너는 조용히 있어. 예. 실제 이건 법정에서도 쓰였죠. 증거로 활용이 됐습니다. 네. 무고했다면 이런 걸 쓸 리가 없잖아요. 전혀 뭐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떳떳하면은 이걸 쓸 이유가 없네. 왜 쓰냐고. 콘텐츠 공작소 즐겨봐 이채널.